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 11월 중순까지 S&P 500 기준으로 고점 대비 5%, 나스닥 100 기준으로 고점 대비 8%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동성이 점차 풀리면서 다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 15%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 가장 큰 장점은 옵션 분배금이 비과세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기술주, 자산 배분 차원에서 나스닥 100 지수와 특히 이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AI 섹터로 구성된 AI 테크 종목으로 구성된 성장성이 높은 커버드콜 ETF의 11월 분배금과 수익률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초자산 코스피 200 지수 커버드콜이 또 하나의 신상품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커버드콜 ETF 분배금은 좋은데 기초자산의 그 상방이 좀 닫혀 있죠. 과연 연금펀드라든가 ISA 계좌에 맞는지, 여기에 맞는 최적의 ETF는 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100 AI 테크입니다. 첫 번째, 라이스 코리아 밸류업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생소하신 분이 많이 계시죠? 올해 9월 달에 상장이 됐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KB자산운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목표 분배율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 10에서 15% 정도의 분배율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첫 분배금을 지급한 지가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이번 달이 두 번째인데, 지난달 10월 같은 경우가 한 1.0, 이번에는 1.65니까 연환산으로 따지면 약 20%의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좀 특이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랑 비슷한데 이게 아니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그 대형 성장주 중에서도 가치주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 가지 그 구성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으면서 특히 주주 가치 환원이라든가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종목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또 배당 확대 종목들, 특히 돈을 잘 버는 ROE가 높은 종목들, 그리고 PBR이 낮은 종목, 순자산 가치가 낮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변동성이 적으면서 배당을 잘해주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로 구성돼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입니다.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요. 현물 주식의 한 70% 정도로 ETF에서 투자하고 있고, 위클리 일주일 만기 옵션,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한 30% 비중으로 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맞춰가지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분배금인데 월 1.65%의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 커버드 콜이죠. 고정 커버드 같은 경우는 이런 목표 분배율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옵션의 어떤 그 범위가 레인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 상승률은 항상 70% 이상을 쫓아간다. 그리고 총 보수는 0.3%고 15일 분배금 지급 기준으로 월중 배당입니다.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는 대형주만 있는 게 아니고 코스닥 종목도 한 21개 종목이 들어있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산 배분 차원에서 국내 코스피 200 지수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또 서로 상관계가 다른 거죠. 제일 많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미국의 대표 기술주 미국 나스닥 100 지수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이건 이제 미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연 목표 분배율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15% 항상 이 내외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 달도 1.25% 정확히 맞추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나스닥 100 지수고 ATM, 이건 데일리 옵션이죠. 타겟 전략을 쓰다 보니까 10% 내외로 콜옵션 매도 비중을 하면서 동시에 기초자산 상승률도 90%까지 쫓아가서 두 마리 토끼까지 다 잡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월말 배당이죠. 이 두 가지 종목을 다 함께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2번 배당을 받는 기분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분들이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AI 테크 탑 10이죠. 특히 연금 계좌에서 제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분배율이 한 똑같이 15%, 이번 달도 월 1.25%입니다.
기초자산은 아시다시피 AI 핵심 기업, 대표적인 시가총액 10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요새 가장 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이라든가 애플, 뭐 메타, 엔비디아, AMD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요게 다른 게 이제 위클리 옵션 전략인데 30% 내외로 해서 통상 보니까 한 25% 정도 콜옵션 매도 비중을 통해서 그 분배 타겟 목표 분배율을 맞추고 있고요. 옵션 지수는 대신 콜옵션 매도할 때 나스닥 100 지수로 좀 다르게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월말 배당입니다. 자, 최근 6개월 수익률을 볼까요? 라이스 코리아 밸류업은 6개월이 아니고 지금 분배금 지급한 지가 2달밖에 안 됐고, 최근에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고점에 상장을 했죠. 9월에. 그래서 마이너스 1%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타이거의 6개월 수익률은 26.41%면 나스닥 100 지수의 6개월 수익률이 한 28%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기초자산 상승률은 잘 쫓아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AI 테크 같은 경우도 40.39%, 오히려 AI 테크 종목으로 압축된 게 나스닥 100 지수보다 올해는 수익률이 현재까지 더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잘 나가고 있죠. 최근에 시장 상을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 국내 시장 어떻습니까? 상법 개정안 제3차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본이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세가 완전히 개정이 됐고 여야 합의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율이 인하가 됐어요. 2천만 원까지는 배당을 받게 될 때 배당소득세가 14%로 분리과세, 그 다음에 3천만 원에서 3억까지는 20% 구간이고요. 3억 초과분에서 50억까지가 25%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게 50억 초과분, 50억 이상 배당받으신 분이 국내에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0% 최고 세율이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어떤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이 혜택을 주느냐? 배당 성향이 40%인 아주 대표적인 이제 금융지주겠죠. 이런 기업 말고도 배당 성향이 25%면서 통상은 원래는 직전 3개년간 5%였는데 전년도 대비 10% 배당을 한 기업으로 최종 타결이 됐습니다. 향후에 코스피 시장에 순풍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우리가 범위를 넣게 되면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좀 풀리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유동성이죠. 그동안 막혔던 유동성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죠. 셧다운 종료가 이제 끝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정말 3년 넘게 진행했던 양적 긴축, 이제 QT가 곧 이제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높았는데 이제 새 연준 의장을 1월에 지명한다고 하면서 이 시장의 반응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리 12월 달, 1월 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페드워치 시장에서 이미 80%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AI 버블론이 잠시 있었죠. 이것도 그 워렌 버핏이 AI 대표적인 알파벳 주식을 사면서 최근에 제미나이 3라든가 뭐 나노 바나나 같은 생성형 AI 이미지의 아주 대확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엔비디아, 브로드컴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AI 버블론도 종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배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라이스는 뭐 지금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번 주 한 자당 210원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6월 달 119원, 9월 달 130원, 이번 11월 달 135원. 그래도 그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분배금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테크는 어떨까요? 6월 달에 129원, 9월 달에 154원, 이번 11월 달에 160원. 역시 AI 테크도 성장하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든가 테크 종목에 갖고 계신 분들은 ETF 수익률도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게 되면 또 여기에 최근에 환율이 상당히 높죠. 거의 환율 1500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환차익도 플러스 알파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요. 그리고 ETF 기초자산은 AI 섹터고 옵션의 기초자산 같은 경우는 뭐죠? 나스닥 100 지수 불일치지만 변동성 큽니다. 이 경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AI 섹터가 나스닥 100 지수보다 초과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배금도 성장하고 ETF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매매 차익 같은 경우는 국내 코리아 밸류업 같은 경우는 과세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증분 중에서 작은 거를 따지다 보니까 실제 과표 기준가 증분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과세는 하되 미미하다. 하지만 나스닥 100이나 테크 종목 같은 경우는 100%다 15.4% 배당 소득세로 과세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옵션 분배금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죠. 국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옵션의 프리미엄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이나 AI 테크 같은 해외 ETF는 역시 100% 과세다. 배당은 똑같이 국내는 15.4%, 해외는 15%.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서 원정 지수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금 계좌라든가 IS 또 개인형 IRP 계좌로 이거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도가 있죠. 연금 같은 경우는 IRP 합해서 1,800만 원, IS에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넣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올 연말에 산타랠리를 기원하는 하고 있죠, 산타. 정말 저도 산타랠리가 계속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의 세금 효과 한번 잠깐 다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갈까요? 내가 올해 뭐 애플이라든가 또는 뭐 QQQ라든가 이거 다 해외 상장 ETF죠. 여기 또 스파이, VO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상장 ETF는 뭐 타이거, 그 다음에 뭐 코덱스, 에이스 이런 쪽이 국내 상장 해외 ETF죠. 이거를 이제 매도하게 되면 해외 상장 같은 경우는 뭘로 됩니까? 이젠 다 아시죠? 양도세 22%를 냅니다. 여기에 250만 원을 공제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높지만 분류과세에 들어가죠. 분류과세는 뭐죠? 세금은 납부하지만 금소세, 건보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내 상장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세 15.4%를 내기 때문에 과세가 되죠. 그래서 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어떻게 하죠? 연금 펀드로 또는 ISA 가자 같은 절세형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제 금액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손익통산이죠. 손익통산이 뭡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올해 만약에 알파벳이 요새 잘 나고 있죠. 알파벳이라든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에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펠란티아라든가 아니면 또 최근에 암호화폐가 많이 또 빠져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 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든가 로빈후드 그 다음에 뭐 스트래티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손실이 났으면 이거를 함께 묶어서 같이 파는 거예요. 같이 팔게 되면 손익 난구한 손실 난 거를 상계 처리해서 여기에 25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표 기준가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이런 손익통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IS 계좌를 활용해서 손익통상 상계 처리를 해줄 수 있죠. 하지만 IS 계좌에 이 국내 상장에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라든가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하지만 그래서 수익이 나도 이건 상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에서 손실 나거나 국내 상장 ETF에서 손실 났을 경우는 그 손실 난 금액은 IS 계좌에서 상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소세는 개인별로 세전 기준으로 2천만 원 초과가 기준인데 여기에는 배당소득과 그 다음에 은행에서 가입하고 있는 이자소득도 다 포함이 됩니다. 매매 차익은 해외니까 양도세로 빠지니까 분류과세로 빠지겠죠.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과 매매 차익이 다 종합과세와 건보료에 연동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절세계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절세계좌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연금펀드, 또 우리 뭐 중개형 ISA, IRP 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국내 ETF나 배당주나 커버드콜을 써서 여기서 커버드콜에서 나온 분배금만 서로 빼서 쓰거나 아니면 재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인컴 수익으로는 괜찮지만 기초자산 상승률은 어느 정도 상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장기 투자하는 연금 계좌 같은 경우 또는 목돈을 만드는 중기형 ISA 계좌 같은 경우는 해외 ETF 항상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수죠. S&P 500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 아니면 AI 테크 관련 종목들
아니면 반도체 관련 섹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니면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높은 3배짜리 레버리지 말고 한 뭐 S&P 500이나 나스닥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넣으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께서 연금 자산 또는 ISA 계좌 활용하시는데 장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최적의 자산 배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코스피 비과세 효과와 그리고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성장성과 수익률이 높은 나스닥 지수를 조합하는 그런 커버드 콜 ETF 분배금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연금 계좌와 IS 계좌를 활용했을 때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이러한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또 영상에서 저랑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